사실 이게 뭐 주 2회, 주 3회 수업으로 개념 수업을 듣는 것보다 매일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들으면 약간 드라마 몰아보기처럼 뭔가 다 끝났을 때 확실한 게 뭔가 남을 수 있거든요, 마음속에.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아주 두꺼운 대학에서 아주 두꺼운 경제학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수업 때문에 그 경제학 책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끝나고 뭔가 가슴 속에 울림이 있었어요. 졸라 어렵구나. 근데 그 장난이고 그건 아니고 뭔가 관통하는 게 있었어요. 관통하는 게. 이걸 관통하는 게 이런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숙제를 해가면서 이 수업을 듣는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분명히 마지막에 관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수업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개념을 위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문제를 좀 풀어주면서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1차적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다음 단원의 개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지금 제 생각에는 연습 문제를 풀면 이게 다 중첩이 되는 것 같아요. 앞에 기본 문제 유제와 연습 문제가 다 중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습 문제 일단 모든 문항을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포함한 테스트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잘 한번 봐보세요. 지금 19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1번, 1-1번. fx는 a의 x제곱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런 거를 좀 차분하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또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시면 논술도 있거든요. 수리 논술. 근데 수리 논술 같은 데서는 이걸 좀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식으로서. 맞은 것 같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중간중간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이런 거는 좌변에서 시작을 한 게 우변과 똑같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좌변이 어떻게 써져 있는 거냐면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수의 지수 계산 법칙으로 a의 x 플러스 y가 되고, 그럼 이건 당연히 우리의 규칙성으로는 fx 플러스 y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함수, 그러면은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2번에서도 좌변에서 시작한 게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인데, 그럼 나누기를 했을 때는 지수끼리 빼주는 거거든요. a의 x-y가 되고 이건 fx-y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좌변은 a의 x제곱에 y제곱인데, 이거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곱할 수 있거든요. 지수끼리. axy가 되고 이거는 fxy다.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인데,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교과예요. 여러분 여기 4번에다가 여러분 노트에다가, 여기다 쓰지 마세요. 여기다 쓰면은, 여러분 책에다 쓰면은 이제 책 다시 못 봅니다. 이 4번은 로그의 계산 법칙이야. 오늘 우리가 배울 거예요, 바로. 그래서 4번은 왜 틀렸는지를 사실 너무 쉽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 좀 생각해 본다면, 근데 로그를 배우고 나서 이 4번을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틀렸는지를. 5번 같은 경우에는 좌변은 a의 EX, 지금 a의 EX인데 이 a의 EX는 a의 x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fx의 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1-2번을 보겠습니다. 바로 1-2번에 1번, 약간 건조하게 갈 수밖에 없거든. 지금 우리 여기 이미 이걸 잘 알고 있는 분까지 있으니까 약간 건조하게 빨리 그냥 계속 설명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정석책의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3-2 루트 2는 기본적으로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거든요. 이 공부를 좀 해야지 이런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왼쪽 거는 루트 2 플러스 1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거는 4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얘랑 얘랑은 약분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루트의 곱셈에서 중요한 거는 이 지붕이 제가 가르친 수학생님이 지붕이라고 표현하셨었는데 지붕이 같을 때 합쳐줄 수 있습니다. 곱셈에서는. 그러니까 합쳐주면 합차가 되면서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2 빼기 1이 되니까 루트 1이 되고 루트 1은 1이 되는 거죠. 1번의 정답은 1이다. 2번도 중요했어요. 2번에 보시면 3루트 54 플러스 2분의 3 6루트 4 플러스 3루트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가보자. 잘 봐야 돼. 이제 여기서 여러분 54 안에 세제곱수를 찾아야 돼요. 3이죠. 그걸 찾아야 됩니다. 54를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거든요. 그러면은 3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머릿속으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54 안에는 3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3루트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얘랑 얘는 약분이 돼요. 얘랑 얘는 약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4가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게 약분이 돼요. 그러면은 2분의 3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문제 때문인데, 여기 이 부분. 여기 안에는 세제곱수가 없어요. 여기 안에는. 그럼 그때 좀 당황했을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풀 때. 근데 이거를 변형해 주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얘를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얘를 이용하는 거죠. 여기서의 지금 트렌드는 2잖아요. 그럼 속눈썹 치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기존에 2가 생기면서 값이 안 바뀌었죠? 근데 마이너스 8분의 1은 뭐의 세제곱이죠? 2분의 1.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3루트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는 나는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숙제 안 해가지고 지발 오늘 제껴야겠다. 지발 저기요. 네. 이거 꼭 저한테 미리 지각하는 거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다 시작했어, 기현 씨. 그리고 괜히 찬영 씨 부모님한테 찬영이 안 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찬영이 집도 이렇게 지금 곤란해졌어. 야, 오늘 책 펴, 빨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저렇게 바뀌면 지금 이 상황에서만 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얘를 왜 얘로 바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3루트 2가 주인공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2를 만들어주면 앞에 마이너스 8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8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온다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듣는 중에 난 쟤가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앞에서 3루트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3 이제 개수만 더하면 3 더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서 3루트 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루트 2다. 3번 x의 a제곱에 b-c 곱하기 x의 b제곱에 c-a x의 c제곱에 a-b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밑이 같을 때는 지수끼리 더해주게 돼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원우 씨 집중해야 돼요. 진짜.
밀리면 끝입니다. 한 번이라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괄호 안에 x가 0보다 크다는 이 조건이에요. x가 0보다 크다는 이 조건이 없으면 이 문제는 구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x가 0보다 크다는 게 반드시 붙게 돼요. 이 밑이 0보다 클 때만 지수 계산 법칙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계산 법칙에 써도 돼라고 확인하는 조건인 거죠.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야 돼요. 그러면 x에 ab 마이너스 ac 플러스 bc 마이너스 ab 플러스 ac 마이너스 b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없어져요. 플러스 bc 마이너스 bc 플러스 ab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c 플러스 ac 이렇게 없어져서 x의 0제곱이 되면서 1이 됩니다. 선번의 정답은 1이다. 1-3번에 제가 여러분들 수업하기 전에 이 문제들을 쭉 보고 왔는데 저는 1-3번이 가장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좀 어제 눈 아프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도 아마 풀 때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하나하나 봐볼게요. 1번에 루트 2의 루트 2의 루트 2다.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보시면 안 되겠는데. 지금 그러면은 얘는 얘로 들어올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서 해야 됩니다. 얘는 여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루트 2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이 루트 바깥쪽에 있는 거듭 제곱이라 하더라도 루트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얘는 루트 4가 되면서 이게 2로 풀리게 돼요. 그러면 얘는 루트 2가 된다. 1번은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번 루트 2의 루트 2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우 씨 펜을 잡아야 돼요. 지금 원우 씨가 할 일은 펜을 잡고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지우개를 잡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엄청 사인을 많이 줬어요. 집중하라고. 지금 여기는 우리 1학기 때 수업계는 좀 달라요. 밀리면 바로 탈락이기 때문에 계속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인을 계속 보내주셔야 돼요. 근데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면 안 됩니다, 진짜.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루트는 바깥쪽에 있는 거듭 제곱도 루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루트 2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 이유인 거죠. 루트 바깥쪽에 거듭 제곱도 루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얘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루트 2가 된다. 3번 루트 그 다음에 루트 2의 지금 장난 아니죠? 저 이거 지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안쪽에서부터 해가려고 하면 당황할 수 있어요. 다시 루트 2의 루트 2제곱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깥쪽에서 시작해라. 그럼 이제 얘랑 얘랑은 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랑 곱하면 루트 2랑 루트 2랑 곱하면 2가 됩니다. 그러면 루트 2의 제곱이 돼요. 그럼 루트 2의 제곱은 2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2가 된다. 3번도 루트 2다. 계속 지루하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4번에 루트가 두 개 있어요. 루트 2의 루트 2의 루트 2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장난 아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다 똑같은 이유인데 얘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계속. 그러면 루트 2가 루트 2랑 곱해지니까 뭐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2가 되면은 루트 2의 제곱이 된다. 그럼 얘는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2가 된다. 계속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지금 1번부터 4번이 같은 이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5번은 확실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보자마자 루트 2가 아니다. 여러분 5번은 왜 보자마자 루트 2가 아닐까요? 그 이유를 말해주세요. 왜 보자마자 루트 2가 아니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죠.
역시 지금 문제에서 루트 2에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해서 뭐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다 답이 뭐예요? 전부 1번부터 4번까지가 정답이 뭐예요?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루트 2가 되려면 잠깐만 얘가 만약에 루트 2가 되려면 얘가 뭐여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정확히 이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1인지 아닌지만 판단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5번 문제에서. 그게 센스라는 거죠. 이게 약간 얘는 확실히 1이 아니잖아.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죠? 당연하지. 그러면 누가 이거 이유 말해볼 수 있겠어? 이게 왜 1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 굳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얘가 반드시 1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누가? 이유를 들어서. 여진씨가 말해보세요. 아니. 네. 어떤 수의 거듭 제곱에서 1이 나오는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어. 그건 뭐야? 그렇죠. 얘 지수가 0일 때만 가능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지수가 0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루트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그렇게 제끼는 거다. 근데 이제 이게 해설지를 여러분 제가 해설지 많이 보냈잖아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과도 아니고 수학 고등학교도 아니고 이게 그런 게 있어. 지금 아마 여진이 같은 경우에도 2개를 듣잖아. 그러면은 이거 숙제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거를 100%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완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수는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니까 내가 그냥 이해만 해봐야겠다. 그럼 숙제 대신에 그냥 해설지 바로 피고 한번 쭉 읽고 오는 거예요. 그 부담을 좀 근데 대신에 100%로 완료를 하는 거죠. 모든 문제를 고민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해설지를 좀 많이 봐야 돼. 어쨌든 제가 이 얘기한 게 5번 같은 경우에 해설지를 보면 원론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아예 밝히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실용적이진 않다.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이 5번이 왜 루트 2가 아닌지만 생각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다 루트 2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는 루트 2가 될 수가 없는 수였다. 5번이 정답입니다. 1-4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 1-4번에 x별 y는 x의 y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칙성이 이거예요. 지금 세연산이라는 문제인데 문제를 내는 사람이 새롭게 만든 겁니다. 지금 이 규칙을. 자,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1번이 뭐죠, 여러분? 1번이 무슨 법칙이죠? 연산에서 1번이 교환 법칙이죠. 그럼 지금 이 연산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겠는지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쵸? 2번 문제에서 지금 2번에는 무슨 법칙이죠? 결합 법칙인데 지금 이게 결합 법칙이 되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좌변을 이제 해보면 좌변은 이렇게 지금 이거거든요, 좌변이. 그 괄호부터 먼저 하면 A별 B는 A의 B제곱이고 그거의 C제곱이니까 이렇게 돼요. 우변을 또 봐보세요. 우변은 이거예요. A의 B의 C제곱이다. 이겁니다. B의 C제곱이 지수로 붙어서 이렇게 돼요. 이게 우변. 그러면 얘랑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왜냐면 얘는 A의 BC제곱이 되거든요. 얘랑은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2번은 옳지 않죠. 우리는 옳은 걸 구하고 있어요. 지금 3번 문제에서 좌변은 뭐냐면 A, B의 C제곱이에요. 이거 냄새가 난다. 이거는 좀 약간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3번 아니면 4번에. 왜냐면은 지금 좌변이 뭐라고요? 여러분? 좌변이 뭐라고? A, B의 C제곱인데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는 게 뭐냐면 이건 분배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AC, BC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AC, BC인데 지금 우변은 뭐라고 돼 있냐면 AC제곱과 BC제곱을 곱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이 지금 정답이란 거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3번이 정답인 거 알려면 이 지수가 곱셈에 대해서 이렇게 분배되는 상황이다. 4번과 5번은 이제 옳은 걸 골랐으니까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1-5번 문제를 봐볼게요. (1-5번) x는 6루트2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x의 마이너스 2제곱, x의 마이너스 3제곱 해서 x의 마이너스 12제곱 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의 10제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순하게 처음에 여러분 집중할게요.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얘를 여기다가 각각을 대입하는 걸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아인슈타인 같은 문제가 되겠죠. 거의 풀 수 없는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 견적을 내보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가 있죠? 10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11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2부터 12까지 숫자 세면 11개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뺀 다음에 2를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몇 개 있어요? 11개 있죠. 그쵸? 할 수 있죠. 11개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 개수와 이 개수가 똑같잖아요. 그럼 이제 견적을 좀 내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x의 몇 제곱을 곱해야 되나요? 12제곱을 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이 x의 9제곱이었겠죠? 여기 전이 x의 9제곱.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몇을 곱해야 될까요? 아니 지금 하나도 모르는 거야? 지금 하는 척만 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x의 몇 제곱 곱해야 돼? 12제곱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거를 한번 봐볼까요? 마지막 거. 얘에서 얘로 가려면 몇을 곱해야 돼요? x의 12제곱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11개 똑같으면서 1대1 대응으로 분모에서 분자로 갈 때 전부 x의 12제곱이 곱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답은 뭐가 된다? x의 12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좋아요. 6루트 2를 누가 물어봤어요. 자, 어제 수업 내용인데 6루트 2가 뭐냐고 대수를 하나도 공부하지 않은 태국 여행 갔다 온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6루트 2가 뭐야? 라고. 이거 처음 보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몰라 이 새끼야. 이렇게 대답할 수 없잖아요. 정확히 말을 해줘야 돼요. 6루트 2는 뭐예요? 6루트 2 뭐라고 생각하면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네. 2가 되는 수? 라고까지 하면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수행평가 때 이제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어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강주 씨가. 6번 곱해서 네. 2가 되는 수 중 2가 되는 수 중 양의 실수를 말합니다. 왜냐면은 6번 곱해서 2가 되는 수는 6개 있어요. 근데 그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얘가 하나라고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지칭하면 6루트 2라는 거는 6번 곱했을 때 2가 되는 수 중 양의 실수다. 음의 실수는 마이너스 6루트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4개의 허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강조 잘했어. 어쨌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x는 6번 곱하면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12번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6번 곱하면 2가 되는데 12번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1-6번. a의 2x가 루트 5고 이렇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적는 게 뭘 뜻하냐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뭘 배우시냐면 여러분 그때 천재라고 생각되실 때 초등학교 때 A는 B는 C를 배운다고요. 초등학교 때. 이미 초등학교 때 이게 나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나눠라라고 배운다고요. 뭐 이렇게 개념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이 세 개 중에 적당한 걸로 나눠서 푸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 식이 정말 많이 나와요. 세 개가 연결다리로 한 개. 그러면 여러분 세 개가 연결다리로 한 거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찢어야 돼요. 이렇게. 일단 세 개를 동시에 비교하는 거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두 개로 찢는 거지.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얘를 지수꼴로 바꿔야 돼. 좋아. 아니, 저기 좋아요. 그럼 얘도 일단 지수꼴로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유를 알면서 그 다음에 양변에 동일한 수를 거듭 제곱해도 상관이 없어. 자, 잠깐만요. 여러분. 양변에 뭐라고요? 동일한 수를 거듭 제곱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거를 A로 만들고 싶어요. 저는. 얘를 지금 제 목표가 얘는 A는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A는으로 만들고 싶으면 양변에 몇 제곱을 해야겠어요? 2x분의 1제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A의 2x를 A로 만들고 싶으면 양변에 2x분의 1을 이렇게 곱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A는 5의 4x분의 1이 된다는 거죠. A는 5의 4x분의 1. 아, 어쨌든 저 이게 5문제 이미 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연습 문제에서. 일단 시험 문제 푸는 거 보겠습니다, 제발. 어떻게 푸시나.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야 돼, 지금. A의 2x의 2x분의 1은, 아무튼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로 가볼까요? 여기? 원우씨. 여기에서는 양변에 몇 제곱을 해야겠어요? B만 남기고 싶다면.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3i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3i분의 1이니까 여기는 5의 6i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좋아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x분의 3과 y분의 2를 말했어요. 봐볼까요? 내가 필요한 게 뭐라고요? x분의 3. 그러면 4x분의 1이 x분의 3이 되려면 다시 4x분의 1을 내가 x분의 3으로 만들려면 양변에 몇 제곱을 해야 될까요? 10. 그렇죠. 양변에 이렇게 12제곱을 하면 얘가 x분의 3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무슨 어떤 건지 알겠죠? 약간 그 큐브 맞추듯이 지금 계속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될 때까지 양변에 거듭 제곱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a의 x제곱은 b의 y제곱일 때 양변에 c제곱을 하더라도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지금 이 법칙으로 지금 계속 바꿔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5의 x분의 3이 된다. 그럼 이렇게 이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여기로 온다면 그 다음에 문제에서 x분의 3이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y분의 2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6y분의 1을 y분의 1로 내가 y분의 2로 바꾸고 싶어요. 6y분의 1을 y분의 2로 바꾸고 싶으면 양변에 몇 제곱을 하면 되겠어요? 12제곱. 똑같이 12제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b의 12제곱은 5의 y분의 2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는 건 뭐예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x분의 3 플러스 y분의 2예요. 집중.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x분의 3 플러스 y분의 2인데 어떨 때 지수끼리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지수끼리 더하는 건 어떨 때예요? 곱할 때야. 밑이 같을 때 곱하게 되면 지수끼리는 더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이 그거기 때문에 양변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변은 우변끼리 곱하면 오른쪽 변은 5의 x분의 3 플러스 y분의 2가 된다. 그 다음에 좌변은 a의 12제곱, b의 12제곱. 그러면은 a, b의 12제곱이구나. 자, 여기까지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에서 A, B가 3루트 5라고 했어요. 얘가 3루트 5다. 다시 갈게요. 정수씨. 3루트 5를 저기 필리핀 어학연수 갔다 온 친구가 모릅니다. 당연히. 처음 보는 글자니까. 그래서 정수한테 물어봤어요. 정수야, 집안 3루트 5가 뭐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요? 편하게 말하세요. 친구한테 말하듯이 반말로 하세요. 정확하게 안 하면 되죠. 아, 그러니까 친구한테 말하듯이 편하게 하세요. 반말하면서 저한테. 그냥 세제곱에서 5가 되면 수는 3개가 있어요. 그 수는. 세제곱해서 5가 되는 수는 세상에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예요? 그 중에 실수인 겁니다. 이번에는 양의 실수, 음의 실수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홀수 제곱이면 그냥 실수로 끝내면 됩니다. 이해됐나? 제가 무슨 말인지? 홀수 제곱이면, 왜냐면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인 게 짝수 제곱이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양의 실수, 음의 실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3루트 5를 물어봤을 때는 그냥 세제곱했을 때 5가 되는 수 중 실수라고 하면은 베스트인 거죠. 얘가 굉장히 뛰어나요. 왜 양수는 양수인데 양수를 붙여줄 필요가 없지. 왜냐면 이거는 똑같은 거야. 저 남자 김지연이에요. 이거는 똑같은 거야. 누가 봐도 남자야. 그러니까 그냥 저 김지연이에요라고 하면 되는데 저는 남자 김지연입니다. 지바 이거 전혀 불필요한 말이잖아. 그냥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는 게 그런 거다. 근데 다시 이제 그럼 이제 다시 돌아서 3루트 5는 3번 곱하면 5가 되는 수예요. 3번 곱했을 때 5가 되는 수를 12번 곱했어요. 다시 3번 곱했을 때 5가 되는 수를 12번 곱했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5를 몇 번 곱한 걸까요? 5를 4번 곱하게 됩니다. 이건 5의 4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분의 3 플러스 y분의 2가 4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다. 네. 네네. 다녀오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fx는 x-3의 제곱 플러스 k 2차 함수예요. 얘는 지금 2차 함수인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3루트 2에 fn의 6제곱근 중 실수라고 했어요. 같이 보시죠. 자, 일단 얘가 너무 복잡해요. 얘가. 그래서 얘를 좀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3루트 2는 2의 몇 제곱이죠? 2의 3분의 1제곱이에요. 3루트 2를 지수 모양으로 바꾸면 2의 3분의 1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2의 3분의 1의 fn제곱이면 제가 그 다인씨 지금 대수 듣고 그 다음에 미적원 수업 듣고 있거든요. 이 친구는. 근데 지발 이거 이 친구는 2학년 때 배우는 거야. 사실 전혀 관계가 없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경쟁 상대가 지금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데 깊은 생각은 여름방학 때 세 과목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공수투, 대수, 미적을 같이 배워요. 근데 이제 제가 관찰해 보면 그러면 공수투만 딱 나가면 그 친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수투만 하는 애가 있고 공수투, 대수, 미적을 하는 애가 있으면 이 친구가 공수투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지발 이 친구가 공수투를 더 열심히 해요. 왜냐면 이 친구는 엄청 욕심이 있으니까 세 과목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친구는 욕심이 없으니까 공수투만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대수 이거 쇼당을 봐야 되거든요. 굉장히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 2의 3분의 1 fn의 6제곱근이다. 그러면 이거는 실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어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그래서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다? 그 수 중에 양수다. 이게 그 수 중에 음수다. 알겠죠? 제 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두 개가 있으니까 구별을 하려고 하나는 플러스를 생략하고 써주고 하나는 마이너스를 써주고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풀렸어요. 2의 뭐 3루트 2의 fn의 6제곱근 중 실수를 모두 곱하면 이 두 개를 곱하라는 거예요. 좋아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는 다른 두 수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양수랑 음수랑 곱하면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바깥에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했어요. 그러면은 밑이 같은 것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빼야 돼요?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8분의 fn과 18분의 fn을 어떻게 한다? 더하게 되면 2의 9분의 fn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 곱하면. 근데 이 결과가 뭐랬다? 마이너스 4루트 8이다.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복잡해. 지수꼴로 바꾸고 싶어. 그럼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4분의 3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랑 얘랑 같다는 거는 얘랑 얘랑 같다는 걸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럼 fn이 뭐가 된다? fn이 4분의 27이 된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으로 갈게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뭐냐면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이 두 개가 나와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이 두 개가 나와야 된대요. 2차 함수, 여러분 수학을 잘 하려면 핵심을 잘 알아야 되는데 2차 함수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었어. 근데 2차 함수를 낼 거야. 2차 함수를 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점으로 문제를 출제하겠습니까? 축의 대칭이라는 점을 분명히 문제의 구성 요소에 넣으면 아, 이 사람 문제 잘 만들었네 이렇게 평가를 받겠죠?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은 2학년 과정이고 근데 그 2학년 과정에서 1학년 께 나왔다면 가장 중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3의 대칭인 거예요. 3의 대칭. 그럼 이 그래프를 이렇게 개형을 그렸어요. 근데 4분의 27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나거든요. 근데 둘 다 뭐여야 된다? 지금 n이 자연수 n이 두 개 나오려면 이 하나는 뭐 3이고 하나는 뭐 4분의 아무튼 둘 다 뭐여야 된다? 자연수여야 된다고 지금. 이 값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이 값도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3 오른쪽에 있는 잠깐만. 아까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이해했는데 여기 문제할 때 탈락자가 많은 것 같은데. 3 오른쪽에 있는 자연수는 겁나 많아. 그건 카운트가 불가능해. 근데 3 왼쪽에 있는 자연수는 뭐밖에 없어? 1, 2밖에 없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2라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4가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축의 대칭이라는 걸 이용했잖아요. 얘가 2면 얘가 4가 되는 거죠. 얘가 1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제 하나 조금 더 해볼게요. 계속 들어가 볼게요. 가자. 근데 제가 여기는 제 설명을 들었던 친구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있던 학생들은. 근데 2차 함수는 공률이란 거를 이용하면 문제 풀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4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몇 차이 나는 거죠? 이때는? 1 차이 나죠. 그럼 여기도 몇 차이 난댔죠? 1 차이가 나게 됩니다. 떨어진 거리의 제곱만큼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여기가 4분의 27이에요. 그럼 여기는 몇이겠어요? 4분의 23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4분의 23이 K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는 3에서 1까지는 몇 차이 나요? 3에서 1까지 몇 차이 나요? 2 차이 나잖아. 아니 지금 동생 데리고 와 빨리. 초등학교 6학년 동생 데리고 와. 동생 데리고 오면 금방 알게 할 수 있어요. 3에서 1 몇 차이 나냐고 물어봤는데 집에 가만히 있으면 3에서 1 몇 차이 나냐니까 2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럼 여기 2 차이 나면 여기 몇 차이 나는 거야? 4 차이가 나니까 4분의 27에서 4를 빼면 4분의 11이 된다. 그러면 K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고 이 두 개를 더하면 4분의 34, 2분의 17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좋아요. 자, 이제 1-8번을 보겠습니다. x는 2의 3분의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얘랑 얘는 무슨 관계입니까? 그렇죠, 원우씨 역수관계죠. 그럼 역수관계가 왜 나올까요?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근본적인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역수관계가 갑자기 역수를 왜 쓸까요? 왜냐면 역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아니죠, 역수의 유일한 특징이 곱하면 1이 된다는 관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양변을 세제곱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 양변을 세제곱을 해볼게요. 양변을 세제곱을 해보면 이거 1번 문제죠. 1-8번에 머릿속으로 a 플러스 a분의 1의 세제곱인 거예요. a 플러스 뭐라고요? a분의 1의 세제곱인 거예요. 지금 나는 이걸 세제곱한다는 건 얘를 세제곱한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a 세제곱, 얘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3ab 이것만 써줬겠죠? 왜냐면 a, b가 1이니까 둘이 곱하면 a 플러스 b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재원하면 여러분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앞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공식 자체를. 그러니까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a 플러스 b의 세제곱 똑같은 말인데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3ab 곱하기 a 플러스 b로 기억하세요. 어차피 똑같은 말이지만 순서만 바꾸고 제가 분배 법칙을 해준 거지만 이렇게 기억해야 한 줄이라도 덜 쓰거든요. 저런 풀이가 가능합니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3ab a 플러스 b. 근데 얘가 뭐예요? 얘가 뭐예요? x잖아.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써줄 수 있겠어요? x라고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 이 3x를 이항시키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2분의 5가 되게 됩니다. 그쵸? 그랬을 때 양변에 2를 곱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6x는 뭐가 된다? 네? 5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다. 2번으로 가볼게요. 중요한 거야. 2번도 뭐냐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했어. 근데 x가 뭐냐면 이었나요? 2의 3분의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루트를 왜 길게 썼냐면 여기에 숨은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어. 이 문제를 바로 풀려면.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 문제가 왜 나온댔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특징이 뭐예요? 곱해서 1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문제풀이에 곱해서 1이 되는 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문제를 잘 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숨겨진 거를 써준다면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4ab를 뺀 거거든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4ab를 빼면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결국 루트 2의 3분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에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4ab를 빼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4ab를 빼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근데 이렇게 계속 보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곱했을 때 1이 되는 성질을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제 루트가 벗겨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 여기서 x를 빼랬어요. 여기서 x를 이렇게 빼랬습니다. 이 문제에서 나온 거는. 그럼 여기서 이걸 빼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잠깐만 이거 봐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게 몇 개 있어요? 2의 마이너스 3분의 1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니까 2개 있다라고 제가 써준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뭐를 생략한 거예요? 원래 뭔데 뭐를 생략하고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1이죠.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럼 밑이 같은데 곱하면 지수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간추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를 누가 물어봤어요. 야,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주면 돼요? 걔 친구한테. 세 번 곱했을 때 4가 되는 수를 말하는 겁니다. 얘는 뭐라고요? 세 번 곱했을 때 4가 되는 수. 그럼 어떤 친구라도 확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끝났을 때 꼭 그거 알아야 된다. 이 기호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직관적으로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몇 번 곱하랬어요? 문제에서 세 번 곱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4가 되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은 몇 번 곱해? 세 번 곱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4가 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케이. 예상대로 됐어. 여러분. 우리 수업이 이렇게 될 거야. 항상 앞에 한 타임은 직전 개념 나간 거에 숙제 연습 문제 풀이. 그 다음은 다음 째끼러 개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항상 연습 문제가 숙제가 되는 그런 수업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범위가 많으면 좀 약속이 어겨질 수 있지만 그때는 1-9번에 fx는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얘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엄청 불편한 모양인 거죠. 사실. 분수 속에 분모에도 분수가 있고 분자에도 분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번분수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번분수.
번분수에서 그 초등학교 때 번분수 배우실 때 A분의 B분의 C분의 D를 배우셨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외우냐면 안에 거 곱해서 분모, 밖에 거 곱해서 분자 이렇게 해서 외우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뭐냐면 분수 속에 분모가 있으면 오케이? 분수 속에 또 분수가 있으면 그 분모를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수를 분모 문제에 곱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도 없앨 수 있고 C도 없앨 수 있으려면 분모 문제에 뭘로 곱해야 돼요? AC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AC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아니 A분의 B에다가 AC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BC가 되죠. 어렵냐 이거? 근데 야 동생들 빨리 데리고 와. 답답해. 야 C분의 D에다가 AC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AC를 곱해서 나온 결과가 이건데 굉장히 외우기 쉽게 만들고 싶은 거야.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제끼럽들은 그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곱한 게 여기로 오고 이렇게 곱한 게 여기로 간다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분수 속에 분수가 또 있으면 반드시 그 분모를 없애버리는 수를 분모 문제에 곱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됐다면 자 이거 봐보세요. 여기서는 반드시 얘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고. 그럼 분모 문제에 뭐를 곱해야겠어? A의 x제곱을 곱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그럼 A의 x제곱을 곱하면 A의 2x제곱 플러스 1분의 A의 2x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이게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fx인데 문제에서 fk를 물어봤어요. fk는 A의 2k제곱 플러스 1분의 A의 2k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이게 문제에서 뭐랬냐면 2분의 1이다. 좋아요. 대각선끼리 곱하면 같겠죠? 그러면은 2 곱하기 A의 2k제곱 마이너스 2는 얘랑 곱한 겁니다. 얘랑 곱하면 A의 2k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넘기면 A의 2k제곱이 3이에요. 라고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F2K를 구하랬어요. 그럼 여기가 2K, 2K 되면서 4K, 4K가 되게 됩니다. 근데 A의 2K가 뭐예요? 3이죠. 그럼 A의 4K는 뭐겠어요? 9가 되는 거죠. 제곱이니까 지금 그러면 9 더하기 1분의 9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10분의 8. 정답은 5분의 4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1단원 연습 문제였어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5분간 쉬었다가 뒤에 걸로 나갈게요.